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을 우리가 시작을 하는데, 확률과 통계. 확률과 통계는 좀 얇아요. 얇고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그렇게 막 어렵다는 느낌은 안 드는데,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이 말귀를 알아듣는 게 좀 어려울 수 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이제 수학 하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확률과 통계라는 책은 총 3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게 역시 순열과 조합이야. 책 제목은 당연히 경우의 수라고 써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순열과 조합 얘기를 좀 해볼 거고요. 이 순열과 조합이 끝나면 이 확률을 본격적으로 공부합니다. 이 확률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 통계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순열하고 조합 공식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되고,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확률 배웠던 거 기억나? 확률은 뭐 분의 뭐다? 전체 경우의 수 분의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이 정도 개념은 알고 있어야 돼. 오케이? 그래서 오늘 순열 조합부터 통계까지 한 8번 정도에 걸쳐서 내용들을 완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순열과 조합이라는 대단어는요, 이 두 가지로 크게 쪼갤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여러 가지 순열. 오늘은 이 얘기만 할 건데, 아래는 이제 여러 가지 조합. 이렇게 크게 두 개의 중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여러 가지 순열이라는 중단원 같은 경우에 테마가 몇 가지 정도가 있냐면 3가지 정도 테마가 들어 있습니다. 3가지 정도 테마가. 첫 번째 테마가 원순열이라는 테마가 들어 있고요. 두 번째 테마가 중복순열이라는 순열이 있고요. 마지막 테마가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 저는 그냥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이라고 해서 갓포순이라고 불러요. 여러 가지 조합 같은 경우도 이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이쪽에 있을까요? 첫 번째가 중복조합, 두 번째가 이항정리, 그리고 마지막이 파스칼의 삼각형. 그래서 일단은 대단원 순열과 조합은 이렇게 두 개의 중단원, 두 가지 테마, 여러 가지 순열과 여러 가지 조합으로 나뉘고, 각각의 단원들은 3가지 테마씩을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런 말이에요. 6가지 테마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6가지 테마를 통째로 뭐 하시면 된다? 그냥 외우면 된다라는 거야. 이 6가지 테마를 뭐 하면 된다고? 외우면 돼요. 이 토요일 아침에는 수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힘들고 일어나기 힘들 수 있는데, 또 힘들어도 하루 2시간 정도면 다 끝나니까, 설명 수업은 1시간이면 거의 끝나요. 1시간 하고 1시간 문제풀이로 들어가니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 특별히 이 여러 가지 순열 얘기만 좀 해보도록 할게. 그럼 여기서 순열 얘기부터 하고 시작하자. 순열. 기말고사 끝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직까지는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순열의 뜻이 뭐였지? 순열의 뜻? 나열하는 거. 고마워요, 현성아.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맞아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r개를 뽑아서 그것들을 일렬로 뭐 하는 경우의 수? 나열하는 경우의 수. 이걸 이제 순열이라고 부르고, 식으로 어떻게 쓰냐면 n, p, r이라고 쓰는 거죠. 계산하는 방법은 무슨 팩토리얼을? n 팩토리얼을 뭐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순열이었죠.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수학 하시간에 배웠던 순열의 뜻이다. 그럼 원순열이라는 건 뭐냐? 원순열. 일단 약속을 그대로 외우세요. 서로 다른 몇 개를. 우리 순열이라는 건 항상 이게 내가 그냥 나열이라고 썼지만 어떻게 나열하는 거야? 일렬로 나열했거든. 한 줄로. 근데 원순열은 서로 다른 n개를 무슨 모양으로? 원형으로 나열하는 걸 의미합니다. 뭐로 나열한다고요? 예를 들면은 사람이 4명이 있어. 사람이 4명을 원탁에다가 앉힌다고 생각하면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순열은 항상 어떻게 세우는 거야? 일렬, 한 줄로 세우는 건데, 이제 원순열은 뭐냐면요, 4명을 만약에 원탁에 앉혀봐라. 그럼 생각해봐. 여기에 A가 앉았고 B가 앉았고 C가 앉았고 D가 앉았어. 여러분 가끔 중국집 가면은 이제 할아버지 생신이나 이럴 때
룸 같은 거 빌려서 먹어본 적 있어요? 중국집? 근데 중국집에 돌아가는 책상 봤어요? 그 탕수육 같은 거 여기 있는데 야 나 좀 돌려줘 돌아가잖아. 원순열이 그냥 순열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원순열은 뭐가 가능한 거야? 회전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A, B, C, D 안 치는 경우의 수랑 여기에 D가 앉고 여기에 A가 앉고 B가 앉고 C가 앉는 이 경우가 두 개가 똑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똑같은 경우야. 이거를 한 칸 회전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4명 안 친다고 4팩 이러면 틀린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 원순열이 그냥 순열하고 다른 점은 뭐라고요? 뭐 하기 때문에? 돌아가기 때문에 안 돌아가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안 돌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못을 박으면 돼요. 탁자에다가 뭘 하면 된다고? 한 명이 가가지고 탁 먼저 앉아버려. 그 나는 절대 안 움직일 거야. 한 명이 딱 앉아버리는 순간 더 이상 이게 돌아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 그럼 나머지 3명은 그냥 원순열이 아니라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순열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 n-1 팩토리얼이에요. n명을 안 쳤었는데 왜 n에서 하나를 뺐을까? 한 명이 뭐가 됐다고? 못 역할을 하는 거야. 못 더 이상 안 돌아가게. 이렇게 설명하는 게 한 가지고요. 문과 애들 데리고 조금 철학적으로 논술에 가깝게 설명할 땐 이렇게도 설명해줘요. 생각해봐. 이렇게 의자가 몇 개가 있었어? 4개가 있었어.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한 명이 먼저 가서 뭐 해버려. 옛날에는 원래 이 자리는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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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똑같은 자리야? 서로 다른 자리야? 다 똑같은 자리지. 왜냐면 뭐가 가능하니까. 회전이 가능하니까. 준영이가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음식 먹는데 뭐가 유리해? 똑같지. 탕수육이 지금은 여기에 있어도 돌리면 네 앞으로 돌아오니까. 옛날엔 다 뭐 한 자리였는데? 똑같은 자리였는데 여기에 준영이가 딱 앉았어. 예를 들어서. 그럼 준영이가 앉아버리면 이 자리랑 이 자리랑 이 자리가 똑같은 자리일까 다른 자리일까? 다른 자리죠. 아까는 똑같은 자리였는데 이제는 준영이 왼쪽 자리, 준영이 오른쪽 자리, 준영이랑 마주 보는 자리. 자리마다 뭐가 생겨요? 이름이 생겨요. 이름이 생긴다는 건 서로 뭐 해준다는 거예요? 달라져요. 아까는 4개가 다 똑같은 4개였는데 한 명이 먼저 앉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3개는 뭐 한 자리가 되었다? 그럼 3명을 서로 다른 자리에 앉히니까 몇 개가 되는 거야? 6가지의 방법으로 애들 앉힐 수 있는 거야. 근데 조금 날카로운 친구들이 이렇게 질문한다? 근데 선생님, 그럼 준영이가 처음에 먼저 가서 혼자 앉는 거잖아요. 맞아. 그럼 준영이가 가서 보니까 의자가 몇 개 있으니까? 네. 그럼 준영이가 고를 수 있는 의자가 몇 개 있고? 네. 그 준영이가 앉은 다음 나머지 3명이 앉는 거니까 결국은 4팩토리얼. 어때요? 이런 그럴듯한 설명이죠. 준영이가 먼저 가서 한 명을 빼낸 이유는 한 명이 먼저 가서 앉는다 그랬지. 그럼 그 한 명이 먼저 가보니까 의자가 몇 개가 있어. 그럼 걔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그럼 나머지 3명 앉히니까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거 아닌가요? 왜 1을 빼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1년에 한 번쯤은 나오더라고. 날카로운 친구. 근데 뭐가 틀렸냐면 아까 처음 했던 말. 준영이가 먼저 갔어. 근데 이 의자가 고를 수 있는 게 4가지가 맞을까? 아까 다 뭐 하는 의자라 그랬어? 똑같은 의자야. 이걸 고르는 거나 이걸 고르는 거나 이걸 고르는 거나 이걸 고르는 게 뭐 한 얘기야? 똑같은 얘기니까 준영이가 고를 수 있는 의자의 종류는 몇 가지밖에 없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이걸 응용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응용하면 이번에는 원탁이 아니라 직사각형이야. 이렇게 있어. 그럼 몇 명을 앉히는 거야? 6명을 앉히는 거야? 이건 무슨 원탁이 원이 아닌데요? 그래도 잘 봐.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뭐 한 자리일까? 왜냐면 이걸 책상을 돌렸다고 생각해요. 책상 아까 원순열의 포인트는 뭐 한다는 게 포인트야. 돌아간다는 게 포인트지. 그럼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뭐 한 자리일까? 똑같은 자리야. 이 책상, 직사각형 책상을 180도 회전시키면 얘가 얘로 오는 거거든. 맞아요? 회전했을 때 같은 자리가 생기지? 그럼 이것도 무슨 순열로 가는 거야? 원순열로 가는 거야. 근데 그냥 원탁하고 이 직사각형은 차이점이 있어요. 6명 중에 몇 명이 먼저 가서 한 명이 먼저 가서 앉는다 그랬지? 그럼 아까 전에 원탁 같은 경우, 자 원탁에다가 6명을 앉히고 싶어. 그럼 한 명이 먼저 갔을 때 의자의 종류가 몇 가지야? 한 가지야. 그럼 한 가지니까 걔가 앉고 나머지 몇 명을 앉혀서 이게 답이야? 근데 여긴 좀 달라.
한 명이 먼저 갔어. 그럼 얘하고 얘는 똑같은 자리야? 얘하고 얘는 똑같은 자리야? 아니지. 얘하고 누가 똑같은 자리냐면은 얘가 똑같은 자리야. 또 흰색하고 얘가 똑같은 자리야? 아니지. 아무리 회전시켜도 얘가 여기로 올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똑같은 자리야. 회전하면. 그럼 준영이가 먼저 가서 앉으려고 봤더니 아까 이런 모양에서는 6개가 다 똑같은 자리였어. 근데 여기 가니까 의자가 몇 종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아까는 그냥 한 종류니까 한 명이 먼저 앉고 나머지를 앉히는 거였다면 이런 그림에서는 가봤더니 의자가 준영이가 앉을 수 있는 의자가 몇 가지? 3가지. 그 중에 하나에 딱 앉아서 더 이상 회전하지 않게 못을 박아주고 나머지 몇 명을 앉혀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게 일반적인 원순열, 이게 원순열의 확장판. 원순열 완벽하게 이해되셨어요? 오늘 외우고 가셔야 돼요. 이게 원순열이다. 중복순열이라는 건 뭘 보고 중복순열이라 부르냐면은 똑같은 정의예요.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건데 몇 개를 뽑아? 알개를 뽑아요. 그 다음 뭐 한다고요? 어떻게 나열한다고요? 이게 순열이에요. 뽑기만 하는 건 조합이고 나열까지가 들어가야 돼. 그럼 중복순열이 그냥 순열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요. 여기에 이게 들어가요. N개 중에서 R개를 뽑기는 뽑는데 뭐를 허락하여 뽑는다고? 중복을 허락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똑같은 놈을 몇 번 뽑을 수 있다? 여러 번 뽑을 수도 있다는 거야. 똑같은 놈을 몇 번 뽑을 수 있다? 여러 번. 이거를 기호로 뭐라고 쓰냐? N, 파이, R이라고 쓰고요. N의 R제곱이라고 써요. 그런데 저는 이런 기호를 잘 안 가르칩니다. 저는 그냥 중복순열을 뭐로 풀어버리냐면요. 경우의 수로 풀어버려요. 뭐로 풀어버린다고? 자, 이런 얘기예요. 학생이 4명이 있어요. 얘네들이 여행을 가가지고 호텔에 자려고 하는데 호텔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이 4명이서 호텔 3개에 숙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 그럼 서로 다른 호텔 몇 개 중에서 선택을 몇 번 해야 되는 거야? 4번 해야 되는 거지. 첫 번째 학생이 잘호텔, 두 번째 학생이 잘호텔, 세 번째 학생이 잘호텔, 네 번째 학생이 잘호텔. 서로 다른 호텔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 왜냐면 준영이랑 현성이가 똑같은 호텔 자고 싶을 수도 있잖아. 꼭 준영이가 잔 호텔에 현성이는 못 들어간다 그런 말이 없잖아. 그래서 호텔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학생 몇 명을 뽑는 거니까 이게 이렇게 돼서 답이 얼마다? 우리 교과서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 나는 그렇게 안 푼다고. 이거 다 무시하고 첫 번째 학생이 고를 수 있는 호텔이 몇 가지예요? 3가지. 두 번째 학생이 고를 수 있는 호텔은요? 3가지. 또 세 번째 학생은요? 3가지. 네 번째 학생은요? 3가지. 그냥 이렇게 풀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냐면 애들이 이렇게 중복순열로 억지로 풀려고 하다 보면은 4의 세제곱인지 3의 세제곱인지 그걸 헷갈리는 친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무시하고 그냥 문제를 이해해보자고. 호텔이 학생을 고르는 거야? 학생이 호텔을 고르는 거야? 학생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너 어느 호텔에서 살래? 이런 식으로 그냥 이해해서 첫 번째 학생이 고르고 그리고 두 번째 학생이 고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풀면은 조금 더 오답률을 낮출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세 번째로 가포순이라는 건 같은 거를 포함하는 순열이에요. 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일 때는 저는 항상 예로 들어주는 게 바나나예요. 여기 알파벳이 총 몇 개가 있어요? 6개. 이 6개를 일렬로 한번 나열해 볼게. 그럼 6개를 일렬로 나열하니까 당연히 몇 팩토리얼이에요? 근데 문제는 A 똑같은 게 몇 번 있어요? 3개. 그럼 똑같은 거 이 A끼리는 자리 바꾸는 게 티가 나요 안 나요? 맞나요? 그러니까 그 3개는 뭐 해줘야 돼요? 나눠주는 거야. 팩토리얼은 곱해주는 거잖아. 그럼 그걸 없애주려면 반대로 뭐 해주면 돼? 나눠주면 돼. 똑같은 게 몇 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뭐로 나눠주시고 또 누구도 2번 나와요. 그럼 n 2개 나열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n이나 n이나 똑같은 얘기잖아. 그럼 몇 개로 또 나눠줘야 돼요? 2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거예요. 전체의 경우의 수를 이렇게 나눠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잘 안 나오고 뭐가 나오냐? 최단거리 찾는 문제에 많이 응용이 돼요. 혹시 이런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지난번에 기말고사 풀 때 우리 많이 풀어봤던 거지. 여기가 현성이 집이고 여기가 학교야.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라. 그럼 뭐예요? 여기다가 1, 1, 1, 1, 1, 1 적어서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 학교 교과서에 뭐라고 설명하냐? 오른쪽으로 가는 걸 A라고 놓을게. 위로 가는 걸 뭐라고 놓을게. 그럼 집에서 학교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든지 오른쪽으로 몇 칸을 가야 돼. 왜냐면 최단 경로니까 중간에 돌아가는 건 안 돼. 무조건 학교는 집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4번 가야 되고 위로 몇 번 가야 돼. 그럼 이걸 나열하는 게 경로야. 이렇게 썼다라는 건 오른쪽 위 이런 뜻이니까. 그럼 이걸 뭐 하면 되는 거라고? 나열하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걸 나열하니까 몇 개를 나열하는 거예요? 그럼 7팩토리얼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A를 몇 번 썼으니까 4팩토리얼로 나누고 B를 몇 번 썼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우리 교과서에 설명하는 방식이야. 여기에 1, 1, 1, 1, 1, 1, 1 이렇게 썼잖아. 우리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교과서에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물론 이렇게 설명한다고 꼭 이렇게 풀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편한 걸로 골라 푸시면 되는데 같은 것을 포함하는 문제는 항상 뭘 가지고 문제에 많이 나온다? 최단거리 물어보는 걸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다. 이해됐어요? 오늘은 여기 순열까지만 할게요. 순열까지만. 조합까지는 해야 되나? 조합까지는 해야 되나? 거기 마지막엔 중복조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시간 되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시간 되면. 자, 방금 전에 순열하고 조합 얘기는 다 했으니까 우리 바로 이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19페이지. 12월 20 며칠부터 제가 교재를 설명을 했는데 아직도 책을. 자, 1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학생이 몇 명이 있고요. 3명이 있고요. 남학생이 몇 명이 있냐? 5명이 있대요. 근데 이 8명이죠, 한마디로. 얘네들이 원탁에 앉으려고 하죠. 원탁. 어디에 앉는다고요? 그럼 원탁에 앉는다는 말을 보는 순간 이거 무슨 순열이구나? 원순열이구나. 그럼 그냥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는 몇 명이? 8명이 원탁에 앉으니까 몇 팩토리얼이에요? 7팩토리얼에서 5040까지라고 적으면 돼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는 그렇게 안 나오고 뭐라고 적혀있냐? 1번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 여학생끼리 뭐 한다고요? 그럼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것도 많이 풀어봤죠? 이웃하는 건 3명이 아니라 몇 명으로 취급하라는 거야? 여학생을 1명으로 취급하니까 여학생 1명에 남자 5명이니까 몇 명을? 6명을 어디에 앉히면 되는 거예요? 그럼 6명을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몇 팩토리얼 쓰시면 되는 거예요? 5팩토리얼, 1명을 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자들끼리 앉았어. 다 앉은 다음에 여자들끼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자리를 바꿀 수 있죠? 여자 3명이서 자리를 바꾸니까 3팩토리얼이 돼서 5팩토리얼 120에 3팩토리얼 6을 곱해서 몇 가지가 되겠다? 720까지. 2번 문제가 좀 짜증나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번에 보니까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 그럼 기억나니 준영아?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걸 빼면 되지. 맞아요? 틀려요? 절대 안 된다 그랬어. 이웃하지 않는 문제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전체에서 이웃하는 거 빼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여기는 몇 명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 720까지라는 건 3명이 통째로 이웃하는 게 720이야. 근데 3명 중에 몇 명만 이웃할 수도 있어.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빼려면 이런 것까지 다 계산해서 빼줘야 되는 거지 이것만 딸랑 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웃하지 않는 문제는 어떻게 푼다고 제가 알려줬냐면은 항상 무슨 집단을 먼저 앉히세요. 반대 집단을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누구를 세우면 되는 거야? 여학생. 그럼 여학생의 반대 집단은 무슨 누구예요? 남자죠. 그럼 남자 5명을 어디에 먼저 앉히자?
원탁에 먼저 앉히자. 남자 5명을 원탁에 먼저 앉히니까 그게 몇 가지예요? 4 팩토리얼이죠. 그럼 이제 원탁에 남자 몇 명이 앉았어요? 5명이 앉았어요. 아까 전에 원탁에 한 명이라도 앉는 순간 원순열은 뭐 한다 그랬어? 깨져버리는 거야. 이제 원순열은 아까 모든 자리가 다 뭐 하는 거였거든. 근데 한 명만 앉아도 원순열이 없어지는 건데 몇 명이 앉아 있으니까 이건 원순열 이미 깨진 거야. 그럼 여기 남자들 사이사이가 몇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5자리 중에 몇 자리를 골라서 3자리를 골라서 누구를 앉히면 되는 거예요? 여학생을 앉히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 어떤 친구들이 남자의 5명을 먼저 앉혀요. 4팩. 그럼 여자들도 선생님 이것도 원순열이니까 2팩이네요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남자들이 먼저 앉았기 때문에 뭐는 깨졌다? 원순열은 깨졌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는 서로 다른 5개의 자리니까 그 중에 몇 개 고르면 되겠다. 3개 고르면 되겠다. 4팩토리얼은 24가 되고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60이 돼서 답은 몇 가지가 되겠다. 1440가지가 되겠다. 원순열 문제 풀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원순열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바로 1번 문제입니다. 2번에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원순열의 확장 버전. 자, 이번에는 이렇게 오각형 모양으로 생긴, 정확히는 정오각형이야. 정오각형에 몇 명의 친구들을 앉히려고 하냐면요 10명의 친구들을 앉히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거 원순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왜 맞아요? 뭐가 가능하니까. 원순열은 꼭 원탁이 아니더라도 회전이 가능하면 전부 다 원순열로 인정하는 거야. 그럼 10명 중에 한 명이 먼저 쪼르르 가서 뭐 하면 되는데, 아까 전에 원탁 같은 경우는 그 자리가 다 똑같은 자리지만 여기는 의자는 10개가 있어요. 그 10개가 다 똑같은 자리일까? 그건 아니야. 여기는 몇 종류가 있을까? 2종류가 있어. 회전했을 때 같아지는 게 요 자리. 얘네들은 다 뭐 한 자리야? 똑같은 자리고요. 또 여기들도 다 뭐 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자가 몇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의자는 총 10개가 있지만 2종류가 있는 거야. 그럼 한 명이 먼저 가서 앉을 때 걔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는 거야? 2가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몇 명? 9명을 앉히니까 몇 팩토리얼? 9 팩토리얼이 된다는 거지. 이건 계산 못하고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는데 걔는 계산하셨네요. 36만 2,880에다가 2를 곱해서 72만 5,760까지예요. 근데 답 여러분이 책에는 답지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학교 시험 볼 때는. 3번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3번 문제에 보니까 이렇게 생긴 도형이 있어요. 정삼각형의 중점을 연결해가지고 정삼각형 몇 개로 쪼갰대요. 4개. 여기다가 빨파, 노, 초 4가지 색깔을 칠하고 싶대요. 오케이?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각 영역에 한 가지 색만 칠하고 이 색깔을 모두 사용해야 된대. 그럼 보자. 여기도 지금 원순열일까 원순열 아닐까? 원순열. 왜냐면 회전시키면 이 자리하고 이 자리하고 이 자리가 뭐 한 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요. 가운데 자리니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안 움직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몇 가지 색깔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요. 한 가지 색깔을 먼저 뽑아야 돼요. 그거 어디다가 칠할 거거든요. 가운데다가 칠할 거예요. 그럼 색깔 몇 개 남았어? 그럼 3개를 여기다가 칠할 건데 이 3개가 무슨 순열이라고? 원순열. 그럼 원순열이니까 3에서 뭐를 뺀 다음에 1을 뺀 다음에 팩토리얼 되는 거죠. 원순열은 하나 뺀 거 팩토리얼. 이해됐어요? 그럼 이게 2팩토리얼 2에다가 4 곱해서 몇 가지가 되겠다. 이해되셨나요? 어때요? 수원 수투보다 훨씬 부담이 없죠? 그러니까 토요일에 여러분 와서 가볍게 듣고 가볍게 풀면 되는 거야. 뭐만 안 하면 돼? 까먹지만 않으면 되고, 이 경우 확률 같은 경우, 이 확통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고3 때 선택 과목 고를 때 솔직히 학원 입장에서는 미적분을 고르라고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미적분을 의무적으로 보는 대학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말 높은 대학교 빼고는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확통이 점수가 잘 나오면 뭐를 고르는 것도, 확통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거야. 물론 저는 의대가 꿈인데요. 저는 서울대, 공대가 꿈인데 최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면 당연히 미적분을 하셔야겠지만 미적분 해도 잘 안 돼. 근데 확통 좀 하니까 잘 돼. 그럼 하나의 대체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너무 좋은 학교를 다니는 게 2학년 때 확통 내신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때 한번 해보는 거야. 그 3학년 겨울방학 때 미적분을 해보는 거야. 둘 중에 잘 맞는 걸 고르시면 돼요. 최악의 학교들이 3학년 때 확통하고 미적 같이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럼 걔네들은 애들이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해보고 너무 부담 갖지 말되 한번 잘 보시면 좋겠다. 책 두어 장 넘겨서 바로 중복순열로 가볼게요. 25페이지로 넘어가면요 4번에 중복순열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중복순열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안 가르친다. 그냥 경우의 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거가 있었는데 몇 명의 후보가 출마했대요. 여기서 6명의 선거인 6명이서 몇 명을 뽑는 거예요? 2명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투표를 할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로 한대요? 혹시 기명이라는 게 뭔 줄 알아요? 기명? 이름 저 맞아요. 기라는 게 쓰다, 기록할 때, 일기 할 때, 기록할 때 기거든요. 명은 이름 명이야. 그럼 기명은 준영이가 누구 찍었는지 알겠다는 거야. 투표자 신준영, 나는 누구 뽑습니다. 이렇게. 투표자 조현성, 누군지 다 알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기명의 반대말이 뭘까? 무기명이야. 무기명은 이름 쓰는 거야, 안 쓰는 거야? 그럼 준영이한테 질문. 기명으로 쓸 때랑 무기명으로 할 때랑 경우의 수가 달라질까? 왜 달라질까? 기명으로 쓰면 이름이 달라. 이름 때문에 달라지죠. 우리 수녀라고 조합의 가장 큰 차이가 뭐였지? 나열. 뭐 정의로 접근하면 수녀를 뽑은 다음에 나열하는 거고 조합은 뽑기만 하는 겁니다 라고 하지만 우리 그렇게 공부 안 하잖아. 실제로 공부할 때 뭐라고 해요? 뽑을 때 뭐가 중요하면 순서가 중요하면 순열이고 뽑을 때 순서가 안 중요하면 이렇게 외우잖아. 이게 바로 그 얘기야. 기명으로 투표한다는 건 뭐가 중요해? 순서가 중요해. 자, 1번 후보하고 2번 후보가 있어. 준영이가 1번 뽑은 거랑 현성이가 1번 뽑은 건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뭐로 뽑을 때는 기명으로 뽑을 때는 뭐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야? 순서가 중요해지는 거야. 순서가 중요하니까 얘는 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순열이 되는 거야. 근데 뭐라고 뽑으면 무기명으로 뽑으면 1번 후보가 몇 표 남았냐 2번 후보가 몇 표 남았냐 이 차이지 첫 번째 1번 후보 두 번째 2번 후보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야. 무기명이니까. 그럼 얘는 뭐로 가는 거야? 조합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기명이라고 나오면 뭐로 가는 거고 무기명이라고 나오면 뭐로 가는 거다? 조합으로 가는 거다. 성가시 여기 있어요. 안녕. 가. 자, 봅시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기명은 순서가 중요해서 뭐로 접근하는 거고 무기명은 순서가 안 중요하니까 뭐로 접근하는 거다? 조합으로 접근하는 거다. 그럼 보자. 6명이 투표를 할 건데 후보가 몇 명이야? 2명. 그럼 준영이가 뽑은 후보를 현성이가 못 뽑나? 그건 아니지. 그럼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중복이 가능하다. 그럼 중복을 허락하여 순서가 중요하니까 무슨 순열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근데 나는 그 중복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야. 그냥 간단해요. 첫 번째 선거인한테 물어봐. 너 누구 뽑을래? 그럼 걔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두 가지요. 두 번째 선거인도, 두 가지.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 여섯 번째도 그냥 두 가지밖에 없는 거지.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14. 끝. 이해됐어요? 굳이 억지로 막 2, 파이, 6 써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교재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풀 필요는 굳이 없다. 넘겨서 5번으로 가볼게요. 5번 문제가 제일 시험 많이 나오는 거야. 혹시 기생충이라는 영화 봤어요? 그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지하실에 사는 애가 막 그 불 가지고 모스 부호 가지고 신호 보내잖아요. 모스 부호라는 게 뭐냐면 점하고 찍을 가지고 얘네 둘을 이용해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게 모스 부호야. 자, 모스 부호를 사용하여 신호를 만들 때 얘네들을 몇 개 이상, 한 개 이상, 몇 개 이하, 4개 이하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의 개수를 구해보래요. 그럼 잘 봐. 첫 번째,
모스 부호를 몇 개만 사용하는 경우. 그럼 한 개만 사용할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두 가지지. 뭐 아니면 뭐예요? 점 아니면 찍이에요. 몇 가지? 두 가지. 모스 부호를 몇 번 사용해서? 두 번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신호는 두 번 사용하는 거니까 첫 번째에 고를 수 있는 건 뭐 아니면 뭐야? 점 아니면 찍. 두 번째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뭐 아니면 뭐야? 점 아니면 찍. 그럼 여기도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니까 총 몇 가지를 만들 수 있는 거야? 모스 부호를 세 개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 여기도 그럼 마찬가지로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 몇 가지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모스 부호 4개 이하니까 4개까지가 되겠죠? 4개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니까 몇 가지가 되겠다. 맞아요? 그럼 1개 이상 4개 이하라는 건 1개만 사용하거나 또는 2개를 사용하거나 또는 3개를 사용하는 거나 또는 4개니까 얘네들이 또는으로 연결돼 있으면 얘네들을 곱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그럼 2하고 4 더하니까 6, 6 더하고 8 더하니까 14, 14 더하기 16이니까 졸려. 그지? 30까지가 되겠다. 아휴, 내가 너무 나쁜 사람 같아. 아침부터 고생시키고. 어쩔 수 없었는데. 공부해야지. 니들이 대학까지 내가 대학 가는 건 아니잖아. 6번 한번 가볼게요. 6번에 보니까 1번 뭐라고 써있냐면 1, 2, 3, 4 몇 개의 숫자로? 4개의 숫자로 중복을 허용하여 몇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3자리 자연수를 만들 건데 그 중에서 뭐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럼 이걸 가지고 괜히 뭐 중복순열식을 쓰려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3자리 홀수를 찾으려면 2개 쓰고 마지막에 뭐로 끝나거나 또는 2개 쓰고 마지막에 뭐로 끝나거나.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중복순열 문제는 전부 다 제가 뭘로 풀고 있다? 그냥 경우의 수 문제로 풀고 있다라는 거, 경우의 수. 그럼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배그 자리로 쓴 게 몇 가지 있어? 선생님 1을 썼으니까 3개만 오는 거 아닌가요? 중복을 허용하여라고 써있으니까 1을 써도 또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배그 자리로 쓴 게 4가지, 15자리로 쓰는 거 몇 가지예요? 4가지니까 총 몇 가지가 되겠다? 여기도 똑같이 몇 가지? 32가지라고 답을 쓰면 되겠다. 자, 2번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번엔 6개의 숫자야. 근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가 들어있어? 0이 들어있어. 얘네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3자리 정수를 그냥 찾으래요. 홀수, 짝수 이런 거 아니고 정수. 그럼 밑줄 몇 개 그은 다음에 3개 그은 다음에 여기 배그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5가지.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36에 5 곱하니까 몇 가지가 되겠다. 끝. 마지막으로 7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7번 문제. 그러니까 중복순열은 그러니까 그 식은 알아야 돼. n 파이 r은 n의 r제곱이다. 식은 알아야 되지만 문제는 전부 다 그냥 경우의 수. 고등학교 1학년 시험 문제 경우의 수로 풀면 되신다는 거. 4개의 숫자가 1, 2, 3, 4가 있대요. 중복을 허락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2300보다 큰 걸 찾아보래요. 2300보다 뭐 한 거? 그럼 일단 1000의 자리에 누가 오는 거? 그리고 100의 자리에 뭐가 오는 거? 그러면 무조건 2300보다 커지는 거죠. 또 1000의 자리에 뭐가 오고 100의 자리에 뭐가 오면 무조건 2300보다 커지죠. 2는 끝났고요. 1000의 자리에 뭐가 오면 무조건 2300보다 커지고 1000의 자리에 뭐가 오면 4.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게 4가지, 4가지니까 16가지 4가지, 4가지니까 16가지 4가지, 4가지, 4가지니까 64가지 여기도 그럼 이게 80, 80이니까 더하면 160가지가 되겠다. 이해되셨어? 이게 무슨 순열? 중복순열이다. 중복순열. 또 있네요. 하나 더. 8번에 보니까 이제 함수의 개수라고 나와 있어요. 함수의 개수. x라는 집합은 a하고 b가 들어있고요. y라는 집합은 1부터 시작해서 2, 3, n까지 돼 있대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가 49개가 나온다. 그럼 봅시다. 이것도 뭐 중복순열 들어갈 거 없고요.
순영아, A가 고를 수 있는 거 몇 가지예요? N 가지. 그리고 B가 고를 수 있는 것도 몇 가지예요? N 가지. 이게 함수의 개수인데 그게 49래요. N 얼마예요? 7이요. 끝. 됐나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 중복순열 공식에 끼워 맞출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경우의 수로 접근하시면 된다. 그럼 오늘 지금 원순열 얘기했고요. 중복순열 얘기했고요. 마지막 남은 게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갓포순 얘기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31쪽 가봅시다. 31쪽에 보니까 이제 9번 문제가 있어요. 31쪽에 9번을 보시면 1번 문제 5개의 숫자가 있는데 1, 1, 1, 2, 3을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정수를 구해보래요. 그럼 5자리 정수니까 얘를 그냥 뭐 하면 돼요? 나열하면 돼요. 몇 팩토리얼. 근데 문제는 이 3개가 뭐 하는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 3개 나열하는 건 경우를 무시해줘. 그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3팩을 나누니까 얘네 둘만 남고 답은 몇 가지다? 20가지다. 어려워 준영아? 너무 쉽지? 예. 난 여러분이 솔직히 말하면 확통 골랐으면 좋겠어. 나도 나쁜 선생님입니다. 그냥 확통 골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물론 시험엔 이런 게 안 나오겠지만 자 0, 1, 1, 2, 2, 2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6자리 정수래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쓰자고요. 몇 개를 나열했으니까 6개를 나열했으니까 몇 팩토리얼. 그런 다음에 똑같은 거 1이 몇 번 나왔어? 똑같은 거 2가 몇 번 나왔어? 그럼 6팩을 3팩으로 나누니까 분자에는 뭐만 남냐면은 6 곱하기 5 곱하기 4만 남아요. 3팩은 얘랑 약분되고 그걸 2로 나눠주는 거지. 맞니 얘들아? 그럼 몇 가지가 되냐면 60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 안 되셨어? 됐죠. 자 보세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 여기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 몇 가지 중에서 60개 중에 빼야 되는 게 있어. 뭐로 시작하는 거? 명으로 시작. 이 뽀뽀만 해줄게. 0으로 시작하는 건 빼줘야 된다는 거야. 요렇게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뭐냐면 일단 0은 제일 앞에 썼으니까 나머지 몇 개? 5개를 나열하는 거죠. 5팩을 1, 2개, 2, 3개니까 이렇게 나누면 5팩하고 3팩 약분돼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몇 개? 10개. 그럼 60개 중에서 몇 개를 빼야 돼? 10개. 답은 그러면 50개라고 쓰면 되겠죠. 3번입니다. 5개의 숫자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거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4개를 골라서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를 구하래. 그럼 일단 첫 번째 경우 1, 1, 1, 2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요 1, 1, 2, 2 이렇게 4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얘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4자리 정수는요 몇 팩토리얼을? 4팩토리얼. 몇 팩토리얼로 나누니까? 몇 가지? 4가지가 되겠죠. 여기는 4개를 나열했으니까 몇 팩토리얼을? 1이 2번 나왔네, 2팩토리얼, 2가 2번 나왔네, 2팩토리얼, 24를 4로 나누니까 몇 가지? 이해되셨어요? 어렵습니까? 별로 안 어렵죠? 첫날 수업 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13번까지만 하면 오늘 끝나요. 한 문제 푸는데 오래 안 걸리니까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1시간이면 끝나. 1시간이면 10번에 1번 보니까 tomorrow라는 단어가 있네요. tomorrow 이렇게 8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얘네들을 내가 일렬로 나열하고 싶어. 그냥 일렬로 나열할 건데 조건이 뭐냐면 누구에는 양 끝에는 뭐가 와야 되는데 5가 와야 되는데 양 끝에는 뭐가 온다고? 5가 온다. 그럼 가운데 몇 개만 나열하면 되는 거야? 6개만 나열하면 되지. 8개의 알파벳 중에 5는 2개 썼으니까 남은 거야. 그럼 여기에 나열할 수 있는 게 5가 2개 사라진다고 치면 몇 개를 나열하니까? 6개를 나열하니까 몇 팩토리얼이야? 근데 이 안에 지금 R이 몇 번 나와요? 2번 나오니까 뭐로 나눠주면 돼요? 2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6팩토리얼은 720인데 그걸 2팩으로 나누니까 몇 가지가 되죠? 이렇게. 이번에 보니까 agreemen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9개의 문자를 이번에는 어떻게 나열할 거냐면요. 모음끼리 이웃하여. 뭐끼리 이웃한다고요? 뭐 그럼 모음이 지금 누가 있나 봤더니 A, E, E, E. 이 분홍색으로 동그라미 치면 하나로 보는 거야? 여러 4개로 보는 거야?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얘네들은 하나로 보는 거야. 그럼 분홍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몇 개를 나열하니까? 6개를 나열하니까 6팩이라고 쓰고 그 안에 얘네들이 자기들끼리 자리를 뭐 하는 거? 바꿀 수. 그럼 자기들끼리 자리를 바꾸는 건 A, E, E, E를 배열하는 건데 그럼 A, E, E, E가 몇 팩이야? 3팩. 그런데 똑같은 E가 몇 번 들어있으니까 뭐로 나눠줘서 6팩은 720이고 4팩토리얼을 3팩으로 나누니까 4가 돼서 답은 얼마가 되겠다? 2880까지가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11번에 영어 엄청 좋아하네. 클라이미트라는 단어가 있대요. 11번에 보니까 CLIMATE 이런 단어가 있는데 얘네들을 1년로 나열할 때 자 이게 중요하네. M, A, T, E는 이 순서대로 나열한대요. 뭐로 나열한다고? 이 순서대로. 그러니까 A가 M보다 앞에 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A는 무조건 M 뒤에 와야 되고 T는 M하고 A 뒤에 와야 되고 E는 M하고 A하고 T 뒤에 와야 된다. 그런 얘기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이 순서대로 나열한다라는 건 M하고 A하고 T하고 E가 이웃한다는 뜻이 아니야. 얘네들이 붙어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이거 사이에 뭐 C나 L이나 I가 와도 되는데 중요한 건 A보다는 누가 앞에 있어야 되고 M. T보다는 A랑 M이 앞에 있고 E보다는 T, A, M이 앞에 있어야 된다 이 얘기라고. 그 말은 뭐냐면 저 4명은 순서가 이미 뭐 해졌다? 정해졌다라는 뜻이라고. 그럼 수학에서는 순서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죠. 그게 순열하고 조합을 가르는 거잖아. 순열하고 조합을 가르는 게 순서잖아. 그럼 순서가 이미 정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 놈을 4명을요 같은 놈으로 취급하면 돼요. 뭐로 취급한다고? 필기할 게 많아 보이는데 전혀 필기를 안 하네. 약간 확통은 사회야 사회, 사탐, 필기해야 돼요. 이 순서대로 나열한다라는 말이 순서가 이미 정해졌다는 뜻이고 그럼 얘네 4개를 뭐라고 본다?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럼 이게 C, L, I, M, A, T, E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다음 얘네들을 배열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배열했다. 별 C, L, I, 별 이렇게 배열했다. 그럼 첫 번째 별은 자동으로 누가 되는 거고 두 번째 별은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고 세 번째 별은 자동으로 뭐가 되고 네 번째 별은 자동으로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을 배열할 때 첫 번째 별은 무조건 M, 두 번째 별은 A, 세 번째 별은 T, 마지막 별은 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M, A, T를 같은 것으로 취급하면 몇 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문제로 바뀌고 7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거고 그 안에 똑같은 게 몇 개 들어있으니까 4개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돼서 7팩을 4팩으로 약분하면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되고 여기는 총 몇 가지가 되겠다? 210가지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쭉 2차 방정식 나올 때까지 쭉. 그 다음 12번 가볼게요. 12번 아까 제가 말했던 요겁니다. 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최단거리 찾는 문제예요. 무슨 거리 찾는 문제라고? 12번의 문제를 제가 그려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가로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둘 셋 넷
세로줄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A고요. 여기가 C고요. 여기가 B예요. 문제가 A에서 B로 가는데 A에서 C를 거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를 구하래요. A에서 C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 경로? B로 가는 최단 경로. 그럼 일단 A에서 어디까지 간 다음에 그리고 C에서 어디까지 가자. 그럼 A에서 C까지 가려면 오른쪽으로 몇 칸 가야 되고 아래쪽으로 몇 칸 가야 돼요? 그럼 오른쪽 2개, 아래 2개 이걸 나열하면 되는 거지. 그럼 몇 팩토리얼이고? 똑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팩, 2팩으로 나누면 4팩토리얼 24를 4로 나누니까 몇 가지? 그래서 A에서 C로 가는 경우의 수가 6가지야. C에서 B도 마찬가지지. 오른쪽으로 2칸, 아래로 2칸이니까 요 모양이지. 그럼 똑같이 이렇게 돼서 몇 가지? 그럼 A에서 C로 가는 거 6가지에 C에서 B로 가는 6가지를 곱하니까 토탈 몇 가지다? 36가지다.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기 싫어요. 옛날에 했던 것처럼 1, 1, 1, 1, 2, 3, 3, 6 이렇게 풀고 싶어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풀고 싶은 걸로 골라서 푸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푸는 게 별로 나는 솔직히 나도 이걸 안 좋아해. 이렇게 푸는 거. 왜 안 좋아하냐? 옆에 13번 문제 때문에 그래. 13번. 13번 문제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최단 경로는 똑같은데요. 길이 조금 복잡해요. 가로줄이 쭉 가는데 가다가 중간에 뭐 해 있거든요. 끊겨 있거든요. 가로줄이 가다가 뭐 해 있다고? 끊겨 있어요. 이런 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끊겨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여기가 지금 A고요. 여기가 지금 뭐래요? B래요. 그럼 방금 전에 풀었던 방법을 쓰려면요. A에서 B를 갈 때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을 찾아보자라고 한다.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점. 그 점을 우리 교과서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뭐 2점, 2점, 2점 이렇게 쓰고 있을 거야. 그런 점을 설정해가지고 아까 했던 것처럼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A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곱하기 여기서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근데 그걸 이 점을 찍는 게 생각보다 쉬울까 쉽지 않을까? 쉽지 않아요. 나중에 답지를 보고 이렇게 찍어야 되는구나 하면 그건 이해가 되지만 아무 점도 안 찍혀있는 상태에서 A에서 B를 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어디에까 찍어봐 하면은 그거 찾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뭘 추천하냐면요. 이거 추천한다고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도 그럼 뭐라고 쓰면 되고요. 덧셈이니까 설마 덧셈을 틀리는 사람은 없겠죠. 여기는 4, 여기는 5 쭉 올라가고 여기는 10, 여기는 25 10하고 5 더하니까 여기는 15 여기는 얼마? 40 그 다음 줄은 6, 11, 26, 66 7, 18, 44, 110 몇 가지다? 110가지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뭐 할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학교 시험에서 내신 시험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내신에 이렇게 풀어도 돼요?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풀어도. 왜냐면 1하고 1을 더하는 이유가 뭐냐면 2점까지 오려면 여기서 오거나 또는 이렇게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 가지 또는 한 가지니까 1하고 1을 뭐 해서? 더해서 뭐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 얘기야. 알겠니? 여기까지가 여러 가지 순열의 얘기예요. 뭐의 순열? 여러 가지 순열. 뭐뭐 배웠어요? 원순열, 중복순열,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이 세 가지를 배운 거야. 다음 시간에는 조합에 관한 건데 미리 예고할게요. 조합은 순열처럼 만만치 않아요. 조합이 훨씬 중요하고 선택 과목 문제가 8개가 수능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중복조합하고 이항정리는 안 나오질 않아요. 무조건 나오는 문제니까 여기는 좀 긴장하셔야 돼요.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겸 첫 번째 수업. 좀 말랑말랑한 얘기들이 많았고 두 번째 시간이 조금 딱딱하다. 그리고 확률 얘기하고 통계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고생하셨어요. 여기까지 합시다.